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위믹스 월렛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형국 대표가 지난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코인이 거래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코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 오더북 기반의 거래 방식인데 덱스를 오더북 기반이 아니라 스와풀, 유니스왑과 같은 스와풀로 바꾼. 자, 장형국 대표가 이번에 위믹스 월렛의 거래 방식을 기존의 오더북에서 스와풀로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더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스와풀이 왜 좋은 것인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위믹스 월렛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더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 월렛을 직접적으로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오더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믹스 월렛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문 취소를 10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문을 넣게 되면은 내가 10분간 그냥 가만히 쳐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토큰의 유동성 또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떠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토큰이 빠른 속도로 펌핑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게임 토큰이 정말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믹스 월렛에 있는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를 할 때 반드시 위믹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믹스 자체의 가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게임 토큰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북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면은 투자처로서 이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 오더북이 아니라 스와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형국 대표는 이 게임 토큰들도 디파이적으로 더 활용시키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북보다는 스와풀이 그러한 디파이 쪽으로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메이드도 이 게임 토큰이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드레이코 매출이 게임 매출 중에 20% 정도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위메이드가 더 많은 게임을 온보딩 시키게 되면은 더 많은 게임 토큰들이 수익으로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익으로 들어온 게임 토큰들을 오더북으로 현금화한다라면은 그 가격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이 오더북이 아니라 스와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왑이 무엇인가 질문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라는 토큰에서 B라는 토큰으로 바꾸는 것을 스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외국으로 여행 가게 되면은 한국 돈을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나 위안화나 엔화로 우리의 돈을 바꿔야 환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환전을 해주는 곳이 어디죠? 환전은행 그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우리의 원화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여행에 돌아왔을 때 그 엔화를 들고 가면은 또다시 원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또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그 환전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믹스 월렛에다가 적용하게 된다면은 위믹스를 드레이코로 바꾸고 하이드라로 바꾸고 토네이도로 바꾸고 CQ 주한시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스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으로 오더북이 아니라 스와풀로 이러한 토큰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게임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인을 환전하려면은 누군가가 환전상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클레이 스왑의 예치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이 페어 예치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레이튼 위믹스 페어 예치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게 바로 환전상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정량의 클레이튼과 위믹스를 묶어서 이 유동성 풀에다가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서 클레이튼을 위믹스로, 위믹스를 클레이튼으로 바꿔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수수료를 지불할 때 그 수수료의 일부를 내가 유동성을 제공한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율이 50% 정도 됩니다. 즉
어떠한 개인은 환전상의 역할을 해서 이자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 변동성은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더북에 비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페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전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도 필요하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믹스 하이드라 스와플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믹스 토큰도 필요하고 하이드라 토큰도 필요합니다. 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라도 일정량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와플로 바뀌게 되면은 게임 토큰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와플로 바뀌게 되면은 게임 토큰들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수 있으면서 가격 변동성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로서 지불되는 게 보통 거버넌스 토큰을 이자로서 지급을 해줍니다.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 거버넌스 토큰인 KS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은 유니스왑 토큰을 줍니다. 그리고 스시 스왑은 스시 스왑 토큰을, 팬케이크 스왑은 팬케이크 스왑 토큰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위믹스 월렛의 유동성을 누군가 제공한다라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거버넌스 토큰이 주어질까? 저는 하이드라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드라는 거버넌스 토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왜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장형국 대표가 오더북에서 스와플로서 어떠한 거래 방식을 변경한다라고 하니까는 이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하이드라를 지정한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하이드라가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위믹스 대 게임 토큰 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하이드라를 이자로서 주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형국 대표가 이 미디어 간담회 때 위믹스 메인넷을 런칭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위믹스 메인넷이 런칭되게 된다라면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위믹스 토큰이 수수료로서 수요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를 메인넷으로 만들면서 게임 토큰을 스와플로 만들어내면서 더 많은 위믹스의 어떠한 수요 그리고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같고, 게임 토큰에 대한 수요와 가치 창출도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믹스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그 각 게임 토큰들마다 각각의 스와플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스와플이 생겨나게 되면은 게임 토큰들에 대한 수요 증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와플이 언제 출시될 예정인가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상반기에 이 스와플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형국 대표는 얼마 전에 빠르면 올 여름쯤에 위믹스 메인넷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자체가 위믹스 메인넷 출시와 함께 이러한 스와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믹스 메인넷 출시와 함께 이 스와플이 등장하게 된다라면은 스와플에서 게임 토큰들의 스왑이 발생할 때마다 트랜잭션 피로서 위믹스가 또 소각이 되거나 소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장형국 대표는 위믹스 메인넷 출시와 더불어 게임 토큰 스와플 를 내놓으면서 위믹스에 대한 가격 상승, 위믹스에 대한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토큰도 게임 토큰 나름대로의 어떠한 쓸모 그리고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는 앞으로 100개의 게임을 온보딩 시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와플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랫폼 내에서 게임 토큰들 간의 어떠한 이코노미도 또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위믹스 생태계가 굉장히 풍성해짐과 동시에 디파이적으로도 게임 토큰들이 엄청나게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의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하이드라는 다른 토큰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토큰은 부여받지 못한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해낼 토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